이곳은 일본 후쿠시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분, 여기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저쪽에 있는 일본 원전에서 일본 정부가 결국 오염수 방류 단추를 눌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30년 동안은 적어도 오염수가 방류가 될 텐데 지금 제 뒤로 흐르는 이 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바다인 셈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오염수 200톤이 방류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에게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하면서 싫든 좋든 우리 모두가 오염수와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염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곳 후쿠시마 현장과 또 서울 상암 스튜디오를 오가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특집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시 3분,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직원들이 지시사항을 복창하며 오염수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24時間連続で放出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 현재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최소 30년간 오염수를 계속 바다에 내보낼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우선 17일간 7,800톤을 1차로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즉 알프스를 거쳐도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알프스 설비가 고장나거나 다른 방사능 물질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機器の故障あるいは何かトラブルがございましたら一旦立ち止まるという姿勢のもと中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국제사회 감시의 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이제 예전의 바다로 돌아가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오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그 원전 앞바다까지 저희 김연애 특파원이 배를 직접 빌려서 그 앞까지 가봤습니다. 방류 직전까지 있었는데 김연애 특파원 보도로 당시 상황 보시고 또 이거 현장에 불러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일찍 취재진이 배에 오르기 전 해상보안청 관계자가 일일이 물품을 확인합니다. 테러 위험을 이유로 원전 앞바다로 나가는 선박을 일일이 점검하는데 평소와 달리 더 오래 걸립니다. 배를 탄 지 2시간이 지나자 오염수 탱크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전 5호기와 6호기 앞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의 허가 없인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1kmもないんですか? 300m. 300m. 방류 지점에 가까워지자 경계는 더 삼엄합니다. 현지 언론이 표시 안쪽으로 들어가자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나가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인데 몇 시간 뒤면 이곳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됩니다. 삼중수소는 알프스 설비로 걸러지지 않아 바닷물로 희석돼 방류됩니다. 배가 원전 앞바다에서 끌어올린 물을 한번 저희가 담아보겠습니다. 이 바닷물은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다시 뜰 수 없는 물이 됐습니다. 바다를 둘러본 선장도 착잡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これに対して本当に国は責任を取れるのか、東電さんは責任を本当に漁民に対して取れるのか、それだけじゃなくてこれははっきり言って世界の海です。日本だけの海じゃありません。 네, 원전 앞바다까지 배를 타고 직접 다 갔던 김연애 특파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오늘 꽤 가까이까지, 원전 가까이까지 다가간 거 아닌가요? 네, 배를 타고 원전에서 300m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진이 배를 타기 전에 일본 해경이 나와서 저희 팀의 촬영 장비를 꼼꼼하게 검사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경은 물론이고 도쿄전력에까지 JTBC 취재진이 원전 앞바다에 취재를 나간다,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언론의 취재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김연애 특파원이 원래는 그 방류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워낙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파도가 쳐도 그게 오염수 방류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까지는 뭐 기상 상황을 보고 방류 시점을 정하겠다 이러지 않았나요? 네, 후쿠시마 앞바다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서 파도가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서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염수가 방류된 1시 이후엔 파고가 무려 7에서 9m에 달할 거라는 해경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기상 조건이 좋아서 방류를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높은 파고가 오염수 방류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연애 특파원이 사실 이거 후쿠시마 곳곳을 누비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고 싶은데, 김연애 특파원이 가장 많이 들은 말 한마디를 꼽자면 어떤 겁니까? 네, 가장 많이 들은 건 방류를 밀어붙인 일본 정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는 12년 전에 동일본 대참사를 겪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이곳 주민들은 또 한 번의 비극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애 특파원 계속 후쿠시마에서 취재할 텐데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김 특파원이 전해드린 것처럼 오염수 방류의 뿌리는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어떻게 원전이 폭발됐고, 또 원전이 폭발돼서 어떻게 오염수가 흘러나와서 쌓였는지, 그 12년 동안의 시간은 백민경 기자가 빠르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15m 높이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일대를 덮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곳곳이 침수되고 전기가 끊겨 냉각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치솟고 급기야 원전 3기가 폭발했습니다. 폭발한 원전에서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사회 불안은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부터 해양 방류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必要であれば基準値以下のものは海に出すことも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지만 2016년 경산성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 최단 기간에 가장 저렴한 방식, 2020년엔 가장 현실적인 안 등 해양 방류를 염두에 둔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바다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합니다. 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이후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등을 설득해 지지 입장을 받아냅니다. 결국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방류 일정을 확정합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오늘 오후 1시 3분 시작된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이거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해 자국 내 여론을 한데 묶는 데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그 현장은 윤세미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海を汚す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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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불과 3km 떨어진 후타바마치. 작은 마을에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들어가는 교차로 앞입니다. 방류가 불과 몇 시간 뒤 예고돼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끝까지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日本なんか今の平気で嘘をつくのにね、訴訟なんかするわけないじゃん。これは裁判やろ。差し止め裁判. 방류가 시작된 오후 1시. 주민들이 바닷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주민은 평생을 함께해온 곳인데 이제부턴 전혀 다른 바다가 됐다며 하소연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今日もってまた新たな戦いになりますね. 주민들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가 보이는 바로 이곳에 이렇게 텐트촌을 만들어 오염수 방류 이후 잡히는 수산물의 변화를 계속 관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또다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현장에서 함께 취재하고 있는 윤세미나 기자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윤 기자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를 벌써 3번째 취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김현애 특파원이 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 후쿠시마 주민들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사실 12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히 이렇게 그 원망이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처음 원전이 폭발했던 12년 전 이곳 주민들이 처음으로 느꼈을 그 전에 없던 공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불만으로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서 홍보를 했잖아요. 이럴 때 정작 원전 위험이나 오염수 우려는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한층 커졌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3번째로 다시 와서 이곳 후쿠시마 주민들을 만나보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후쿠시마를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버렸다. 이런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문제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게 뭐 일본 내부, 뭐 후쿠시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왔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방류 절차를 계속해서 착착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건 마치 일본 정부가 대부분의 국가의 호응을 얻은 것처럼 주장을 해왔는데 마침 오늘 일본 지지통신도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이 그 방류에 긍정적으로 말해준 게 방류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했다는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방류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사고 원전이 있는 마을은 현재 어떤 모습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늘 결국 실행된 이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원전과 가장 가까운 마을 후타파를 취재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들은 건 일본 정부의 말, 안전하다는 그 말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향해 달리다 보면 후타바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원전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원전과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원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귀환 곤란구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살아도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살아도 되는 마을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에도 지하철 역사 안에도 마을 곳곳에 방사능 수치를 알리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 속 수치는 모두 안전기준치 이하. 이 정도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빈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창문 곳곳이 깨져 있는 아수라장이 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당을 보시면 이렇게 풀들이 사람 허리까지 자라 있는데요. 뜯겨져 나간 방충망 사이로 보면 전에 살던 사람들이 두고 간 인형과 책, 소파들이 엉망이 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엔 여전히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아이들이 뛰놀았을 학교도 12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대기 중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떠난 주민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이런 새 집까지 지어줬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광판 속 숫자만으론 잡을 수 없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시가 씨는 지난해 돌아왔지만 다른 이웃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最近の情報によると60人。やっぱりこう戻ってないっていうのは事実なんですかね。事実です。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집요한 홍보가 자국 어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끝내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과 판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른바 후쿠시마 부흥의 신호탄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첫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오늘도 후쿠시마 부흥 기념공원을 짓기 위해 원전 사고로 오염된 흙을 옮겼습니다. 그럼 이런 정부의 구상에 대해 주민들은 정작 뭐라고 할까요? 戻りたい人は戻りたいけど戻れない。なぜかったら汚染。漁業関係者じゃなくて私も反対ですね。それしかないっていうのはね、
今の政府の考えらしいけど本当にそうなのかな。 역시나 큰 호응은 없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